황련탕 하겠습니다. 상한, 흉중유열, 위중유 사기, 복중통, 욕구자 황련탕 주지라. 상한에 흉중에 열이 있습니다. 아마 열이 있다는 거 이제 진단일 수도 있고, 환자가 뭔가 이 가슴에 열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여기서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중유 사기, 이거는 이제 의사가 아마 내린 결론 같아요. 뭔가를 보고 이렇게 내렸는데 뭐냐? 복중통, 배가 아파요. 그 다음에 구토가 나올 것 같아요. 요 두 가지를 바탕으로 위에 위중에 사기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 다음에 흉중유열이라는 거는 만약에 진단으로 따진다면 여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안 적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거를 신번, 우리가 보통 흔히 표현하는 흉민, 신번, 요렇게 요런 표현을 요렇게 한 거다, 요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요럴 때 황련탕을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흉중유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번,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체를, 횡격막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실제로 여기만의 문제, 저는 흔히 잘 표현하는데 상초의 문제, 뭐 상초라고 해봤자 심장, 폐 또는 기관, 여기 기관지는 아니고 여기 심장폐라고 했으니 식도, 이런 문제로 이제 상초에 열이 생길 수가 있죠. 그 자체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에는 이 열을 꺼야 됩니다. 대표적인 약이 치자, 향시, 그 다음에 다른 약으로 가면 맹문동, 그 다음에 과루인, 그 다음에 좀 순한 약으로 가게 되면 산조인, 그런 게 있고, 또 좀 이제 열 쪽으로 좀 심하다고 하면 황련,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기는 건 그렇게 들어가고요. 다른 요인에서, 즉 중초나 하초 또는 표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흉번을 위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원인을 먼저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초를 풀든 하초를 풀든 표를 보든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수기인지, 진짜 열인지, 아니면 기체인지 등등등으로, 아니면 또 조하든지, 이게 원래 펜이 있었는데요, 펜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마우스로 쓰는데, 네, 여러 등등으로 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환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초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다른 증상이 지금 보이죠? 위중유 사기. 그럼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우리 직관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직관적이고 딱 떠오르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대부분은 중초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상초와 중초가 같이 문제가 됐다, 상초의 문제에 중초의 문제가 꼈다, 대부분 중초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중초만 해결하면 되냐? 그런 경우도 있고, 상초가 좀 심하다, 그럴 때에는 상초도 조금 더 봐주고, 그런 문제입니다. 경험상 이게 완전히 분리된, 상초와 중초의 문제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는 제가 아직 임상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중유 사기, 복중통, 욕구. 자, 위중에 사기가 있다라는 것은 의사의 진단입니다. 뭐를 보고? 복중통과 욕구. 자,
구토가 난다는 것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위가 이렇게 긴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긴장이 되었다. 그래야지 긴장이 돼야 욱 하죠. 그 다음에 복중통이라는 건 배도 뭔가 긴장이 돼야 아픕니다. 긴장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안에서 자극이 되는 거죠. 그게 아픈 겁니다. 자, 정리하면은 이게 이 말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구토를 유발하는 게 위가 긴장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기릭동동 선생의 그 의론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위중에 수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수기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제 긴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수의 성향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구토하면서 음식물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눈으로 보기에 이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넘치네. 그럼 물이 생겼네. 이렇게 보았지 않았을까?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래서 수기가 복중에 있어서 복통과 구토가 일어나고 흉중에 열을 더 가중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황련탕에 보면 계지라는 약이 하나 들어갑니다. 계지라는 약. 계지라는 약은 이제 우리가 인체에 있으면 주로 겉에 작용합니다. 뭐 후세 의가들은 혈행을 시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겉에 위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다 정답은 아니니까요. 너무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개념을 도입을 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위중에 사기가 있습니다. 사기가 있는데 표에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왜 행경막이 있고 위중에 수기인 사기가 있어요.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신번.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든 신번은 기운이 어떻게든 위로 흉중 쪽으로 몰리는 거죠. 자, 위중에 사기가 있어서 몰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표에도 사기가 있으면 표에서 뭔가 몰려온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압력이 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높아지죠. 겉 안에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겉에서도 조이면 둘 다 조이면 어떻겠습니까? 상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황련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황련을 대표하는 황련탕이라고 했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신번이 심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위중에 수기가 있어서 복통구역하고 흉중에 열이 있는 상황에 표한으로 인해서 상충이 더해져서 신번, 복통, 구역이 더 심해지는 상황. 자, 그럼 제가 신번은 심해진다고 했죠? 겉에서 조이입니다. 직접적으로 위에 어떤 자극도 지금 문제가 돼요. 그런데 겉에서도 쪼이면 그게 압력이 위장에서도 어떨까요? 더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신번만 심해지는 게 아니라 중초의 문제인 복통, 구역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황련탕의 상황이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정리해 봅시다. 이거는 머리에 딱 넣어야 돼요. 위중에 수기가 있어서 복통구역하는 상황하고 흉중에 또 열이 있어요. 열이 있는 상황인데 표한이라고 하는 게 같이 동반되다 보니까 이게 조이고 해서 상충을 일으켜서 신번, 복통, 구역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이거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복중에 습담이라고 했는데 수기가 있는데 이렇게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되죠. 그런데 표에서부터 더 이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해하기 쉽죠? 자, 황련탄 기본적인 설명은